9월에 신청을 했고 10월에 강의를 들었어요. 집을 마련한 건 언제예요? 계약한 게 12월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하다. 그 다음 해 제 생일에 아, 장금이 장금이를 마쳤어요. 새로운 30대 인생의 시작을 계약서 도장 찍고 부동산 사장님이 내 집 마련 축하합니다 고생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살아갈 단지 한 바퀴 이렇게 막 계약서 품에 안고 돌 때 아직 잊혀지진 않아요. 처음엔 의심이 들더라도 해낼 수 있겠다 마음을 먹고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좋은 성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월 180만 원 받는 직장인이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 그래서 한번 초대를 해봤습니다. 처음 직장 생활 시작하고 185만 원 받았지만 꾸준히 저축 잘 해서 노원구에 내 집 마련했어요. 방이 2개고 네. 거실이 온전하게 하나 있고 그리고 화장실 하나 있는 구축 아파트예요. 아까 월급이 적다고 하셨는데 듣기만 했을 때는 월급이 되게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게 처음 직장 다녔을 때는 월급이 엄청 짰어요. 그 건축 설계 업계가 짜기로 유명했어요. 수습기간이라고 80% 월급을 주다 보니까 185만 원 이게 처음 받았던 월급이고 첫 해에는 그렇게 많이 모으진 못했어요. 1000만 원 조금 넘게 모았던 것 같고 그 다음 해 이렇게 2년 동안 업계 전체적으로 좀 그래도 월급이 많이 인상이 됐어요. 와, 다행이다. 한 달에 이제 200만 원 이상 저축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 처음에 월세를 살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알아보니까 청년 뭐 중소기업 대출 중기청 대출 진짜 좋잖아요. 종잣돈이 충분하게 없을 때는 돈 모을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한 달에 뭐 20만 원 안 되는 금액으로 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많이 했죠. 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제가 400만 원 모으면 뭐 1200만 원 돌려주는 뭐 이런 혜택도 있었고 전에 가지고 있던 금액 일부랑 뭐 한 3년 조금 지나도록 모았던 게 딱 1억 정도 됐어요. 오로지 저축으로만 모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 주변에 좀 재테크가 있을까요?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한 달에 200만 원 이게 뭐 금방 불어나는 금액이긴 한데 네. 이왕이면 빨리 돈을 막 모으고 싶은 욕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거 해보긴 했는데 하루아침에 뭐 20%가 빠지고 어떨 때는 많이 쌀 때 사가지고 돈을 좀 벌긴 했어요. 근데 이걸 경험해보니까 이렇게 번 돈은 좀 휘발성으로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고 싶었던 옷도 그냥 사버리고 결국에는 이 종잣돈 마련할 때는 어떤 제가 목적을 가지고 차곡차곡 모아갔던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피셔맨님만의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이 있을까요? 분산되는 게 이게 돈 모으는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걸 그냥 한 통장에 이렇게 몰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지나니까 200만 원이 400만 원이 되고 400만 원이 600만 원 되고 상여금 받으면 그걸 또 넣고 하니까 이게 돈 모으는 재미가 나더라고요. 이거요, 이거. 앞자리가 바뀌잖아요? 맞아요. 기분이 달라져요. 맞아요. 내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돈을 열심히 모으셨잖아요. 몇 년 동안.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요즘에 밖에 나가서 누굴 만나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돈이 들잖아요. 한 달 모아가야 할 저축액이 있는데 모임을 다 하면 내가 모아야 할 저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 나가는 횟수를 조금 줄이기도 하고 핑계를 댈 때도 있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예전만은 못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랜만에 그 친구들하고 만나게 된 약속이 있었는데 그 전날 갑자기 제가 관심 있던 단지의 매물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이전에 봤던 조건보다 1000만 원이 넘게 싸기도 하고 집 상태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결국에 마음에 들어서 계약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날 계약까지 하고 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어져 가지고 먼저 약속이 있었는데 많이 서운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 마음은 그 친구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만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내 집 마련 하느라 만남을 좀 못 나오기도 했다. 내 진심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소주 한 잔, 두 잔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오해를 풀었어요. 지금은 친구들도 결혼할 나이가 점점 다가오니까 내 집 마련이나 뭐 전세가 나을지 고민을 이제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배웠다고 하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해요. 내 집 마련 같은 게 결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결혼을 앞두고 하신 건가요? 결혼을 앞둔 건 아니고 제가 원래 고향은 경북 경산인데 처음 학교 올라오면서 이제 자취 생활을 했어요. 넓은 집에 가고 싶다고 하면 부모님의 부담이 커지니까 그게 또 싫어서 좁은 이제 고시원 같은 집에 살기도 하고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서러울 때도 많았거든요. 방에 누워 있다가 바퀴벌레가 나와가지고 막 그냥 도망치듯이 나온 집도 있었고 집에 세탁기가 고장나서 물이 새는데 제 집이 아니니까 제 맘대로 건들지를 못하잖아요. 전세 살 때는 만기가 돼서 이제 돌려받아야겠다고 했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당장 못 돌려준다는 이런 말을 들으니까 불안하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 내 집 하나 마련해야 마음 편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실상 제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모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답답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녔던 회사 직장의 옆자리 선배가 나 청약 당첨이 돼서 결혼 준비를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집 마련하고 이런 걸 지켜보니까 막 관심이 있어서 자꾸 물어봤죠. 그분도 아마 제가 전혀 관심 없었고 했다면 막 조언을 해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야지 내가 눈을 빨리 뜨게 되는 거거든요.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어야지. 저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귀인이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이 그냥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생각하면 힘들어지거든요. 나의 민낯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5년 동안 1억을 모았다고 할게요. 그럼 나의 30년은 1억 곱하기 6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로 노후 생활이 되냐? 안 돼요. 내 집 마련도 못 하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자본주의를 안다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잖아요. 주변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게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부모님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는 좀 알려주셨는데 자식들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경제에 대한 거는 비교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실 여력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무제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내가 할 수 없다고 했던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걸 보니까 나도 이걸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할 수 있는 게 유튜브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정보가 막 다양하니까 제 머릿속에 정리되는 건 없었고 제가 열심히 모은 종잣돈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이제 월부를 알게 된 거죠. 너나이님이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강의를 팔려고 한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 아파트에 애기들이 얼마나 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꼭대기부터 막 유모차를 막 이렇게 세서 내려올 정도로 그분이 이제 열정적으로 막 뭔가를 알아야겠다 했을 때 막 꾸준하게 노력하셨다는 걸 이제 들었는데 내가 부동산을 접할 때 할 수 있는 걸 전부를 경험해 보시고 그걸 나누어 주시거든요. 강사님들 뭐 지식만 전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뭐 자기도 월급쟁이 생활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늘 하시거든요. 그 눈물도 많이 흘리시고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진심으로 하시구나 하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속눈샘 치고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게 몇 월이에요? 9월에 신청을 했고 10월에 강의를 들었어요. 집을 마련한 건 언제예요? 계약한 게 12월이에요.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거기서 이제 예산을 정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까지 될까 이렇게 전부 조사를 했어요, 사실. 서울 전부다, 수도권 전부다. 근데 그걸 또 거기 강의에서 알려줬어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실 이렇게 필터링 되고 하다 보니까 뭐 많았는데 좀 많이 좁혀지긴 했죠. 또 신기했던 게 어떤 매물을 보러 가면 방 구경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보통은 그냥 막 뷰가 어떻고 막 이런 거 보게 되는데 한쪽 벽을 짚고 뭐 이렇게 돌고 이런 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직접 현장에 나갔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수리가 어느 정도 한번 돼 있던 데였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갔던 집에는
일부 벽지, 발코니 페인트 칠, 그리고 제일 큰 게 화장실은 수리를 했어요. 막 줄눈도 안 맞았어요. 막 이렇게 안 맞아가지고 살던 집주인분의 취향이 담겨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취향. 총 들었던 게 한 300만 원 조금 넘게 들었어요. 엄청 싸게 했네요. 도배 페인트 화장실인데.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부동산 사장님이 막 오랫동안 거래했던 집을 추천을 해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 금액을 이렇게 낮출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호구당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쪽 두 분이서 막 이렇게 막 짜고 치고 막 이렇게 하면 맞아요. 제가 그 사장님하고 계약을 하면 뭔가 떨어지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저부터 조금 알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월부 카페에 정보들이 워낙 많으니까 인기 글로 뭐 돼 있는 글을 좀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간만 익혔어요. 그 인테리어 사장님의 상황을 보니까 그분은 이렇게 막 공정별로 이렇게 외주를 주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직접 시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 금액을 이렇게 낮출 수 있었던 것 같고 직접 시공하셨던 현장도 이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 이 정도면 제가 해도 되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인테리어를 말로 들으면 끝이 아니거든요. 현장을 꼭 가봐야 돼요. 조금 잘하는데 좀 바쁜 데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 데는 항상 공사가 잡혀 있거든요. 오히려 보여줄 수 없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럼 인테리어는 좀 만족스럽게 잘 되셨나요? 맞아요. 지금 집에 들어가면 너무 좋아요. 가시면 그럼 화장실부터 가고 제일 먼저 가긴 하죠. 손을 먼저 씻을 때 그래도 이왕이면 줄눈이 맞는 화장실에서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기분이 좋긴 좋죠. 내 집 마련하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도장 찍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그 기분이 어땠는지 좀. 처음 자취했던 것도 생각나고 또 강의를 또 듣고 제가 혼자 막 이렇게 지역을 보러 다녔던 게 생각이 나고 그때 느낀 기쁨은 뭐 이전하고 느꼈던 감정이랑은 정말 달라요. 그때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계약서 도장 찍고 부동산 사장님이 내 집 마련 축하합니다. 고생했어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살아갈 단지 한 바퀴 이렇게 막 계약서 품에 안고 돌 때 그때 감정은 아직 잊혀지진 않아요. 살게 될 집이 생겼다는 게 이제 정말 실현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23년 12월 8일 그때 계약을 했고 잔금일이 보통 한 3개월 뒤에 잔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해 제 생일에 잔금일을 맞췄어요. 30살에 내 집 마련을 선물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새로운 30대 제 인생의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한테도 그 이야기를 하셨나요? 가족들은 대출을 많이 하는 걸 막 겁나 하시거든요. 너는 간도 크다 막 이렇게 하시긴 했는데 제가 그래도 마음 먹으면 확실하게 하는 걸 아시니까 네가 살아갈 그 집에서 좋은 일 가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빨리 독립을 하고 싶었던 게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저는 경험을 해봤거든요. 더울 때 더워야 하고 추울 때 추워야 하는 그런 현장 일을 하시는데 그게 제가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다니는 현장을 뭐 처음에는 용돈벌이 삼아 따라다녔는데 나한테 주시는 이 돈이 정말 이게 쉽게 얻을 수 있는 돈이 아니구나를 느껴가지고 그래서 제가 빨리 이왕이면 부모님한테 독립을 빨리 하고 싶다 생각을 했어요. 내 집 마련을 달성하셨잖아요, 목표를. 앞으로 목표는 좀 어떻게 되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하려고 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도 가족들이 경제적인 위협으로부터 제가 보호해 줄 수 있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이 집을 제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다고 제가 막 부유해지거나 이런 걸 경험할 수 없잖아요. 이 자산이 올라서 갈아타기를 했을 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제가 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공부를 해서 추가로 투자를 해서 자산을 이제 모아가는 게 더 도움이 될지. 이제 한 달에 좀 모을 수 있는 돈이 적어졌잖아요. 왜냐하면 주담대를 갚아야 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을 수 있으면 얼마 정도 모으실 수 있으세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지금 종잣돈은 얼마 정도 있으세요? 3천만 원 정도.
지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보다 많이 있고 기회가 올 수 있는 곳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그 기회가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기회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갭 투자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매매 전세 차익만 두고 산다. 근데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전세가 내려갈 때 매매까지 같이 내려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오히려 내가 투자를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게 아니라 매매 가격이 충분히 저렴한지를 알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게 저는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지금부터 조금씩 내가 아는 지역을 늘려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응원 한마디. 제가 내 집 마련 후기 글을 월부 커뮤니티에 남긴 게 있는데 젊은 나이에 꾸준히 절약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을 많이 댓글로 봤어요. 그분들도 이렇게 축하만 하는 입장에서 자기도 축하받는 입장이 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좀 많이 와닿았어요. 저도 그렇게 의심을 했었는데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처음엔 의심이 들더라도 해낼 수 있겠다 마음을 먹고 그렇게 차근차근 노력하다 보면 헛된 일이 아니라 분명히 좋은 성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축하만 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많은 축하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요. 저한테 좋은 선생님이 고마워요. 진짜 감사해요. 같이 공부 시작한 사람들 여기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같이 잘 해볼게요. 또 봐요. 네, 감사합니다. 주인님